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2년 6월 초순입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거두절미하고 6월은 초순이 가장 중요해요.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5월 말에서 6월 이어지는 그 사이. 왜냐하면은 트랜짓이 모두 다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이 5월 29일에 벌어지는 화성하고 목성의 회합, 그리고 6월 3일에 벌어지는 수성 순행정지, 6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벌어진 토성 역행정지거든요. 얘네들은 헤비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메이저 트랜짓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성학적 구조 중에서는 일종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한 일주일 사이에 29일부터 6월 5일이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세 개나 몰리는 셈이죠. 근데 또 보면 6월에는 얘네들 빼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구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6월에 일어날 각자한테 벌어질 중요한 변화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그때 다 거의 몰리고 나머지는 그냥 보조적인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초순입니다. 맨 처음 일어날 구조는 6월 3일에 있는 수성 정지예요. 순행 정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수성하고 알골 만나는 부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금우궁 26도 알골의 도수에서 수성이 방향을 바꾸면서 순행으로 접어들죠. 원래 모든 행성이 역행정지할 때보다 순행정지를 할 때가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벤트 색채가 좀 부드럽고 순조롭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예의가 달라. 왜냐하면 순행정지 도수가 자리를 잘못 잡았거든. 그러니까 지난 수성이 역행하는 지난 3주 동안에 이런저런 시행착오 거치면서 소위 말해 예전에 안 하던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느라 고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생에 대한 대가가 와야 되는데 그 결론이 약간 좀 이번에는 불편하고 암담한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성이 역행한다는 게 처음에는 내가 잘 몰랐다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깨우쳐서 그 방법을 내가 터득한 다음에 나중에 그 품을 좀 들이더라도 그것대로만 따라가면 계속 앞으로 순행하는 사이에도 계속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보통 이 수성의 역순행의 특징인데, 그리고 수성 순행 정지에서 이렇게 이제 방법을 터득하고 앞으로 이거를 나의 메소드로 삼겠다. 이게 수성 순행 정지입니다. 근데 이번 순행 정지는 알고를 어깨에 이고 나타났잖아요, 수성이. 그래서 이번에 수성이 보여주는 청사진은 설계도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안정적으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게 아니고 과정이 좀 험해. 이 방법을 써서 쟤랑 싸워서 이겨야지 비로소 너한테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비로소 얻을 게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말짱 꽝이야.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밀려나면 당사자가 지금까지 들였던 모든 비용이나 시간이 싸그리 날아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약간 좀 쌀벌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쌀벌하고 암담한 전망이 있다 보니까 이번 수성 순행 정지에 연루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각박해지기가 쉽습니다. 원래는 순조롭게 풀려야 되는데 수성이 역행을 끝내고 순행으로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을 수 있어요. 타임로드가 수성이면 더 그렇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금성이 움직이면서 하말이랑 만납니다. 양자리 알파성이죠. 6월 4일 저녁에 만나요. 자, 하말은 되게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별이죠. 뭐가 안에서 차올랐을 때 그때 기다리고 참지 않고 질러야지 속이 편해지는 그런 되게
심플한 별이거든. 근데 그 룰러십을 얻은 금우궁의 금성이라는 거는 여성적인 데다가 참을성이 있어요. 우아하고 자기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예민하게 굴지 않는 그런 상태의 금성입니다. 근데 하만이 그런 금우궁 금성이랑 만나다 보니까 내가 꼴리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원래 하말 특유의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이 잘 표출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속에서는 계속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되게 조용히 우아하게 웃고 있으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사고를 좀 크게 치기 쉬운데 모든 행성이 그 금우궁에 있을 때 약간 참다가 터진 경향이 있어요. 특히 황소화정. 정말 안 참아야 될 때까지 참다가 나중에 터지면 무섭다. 원래 평소에 화를 안 내던 사람이 내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섭다는 게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게 아니고 당혹스러운 거거든. 아니, 얘는 지금 왜 저래? 다 지난 일 같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쌓였던 거를 약간 시간 타이밍이 너무 늦은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거지. 근데 하말과 만나는 금우궁 금성도 룰러십이지만 뭔가 좀 비슷해. 참다 못해서 큰 사고를 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뭐 필요할 때 뭐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참는 건 좋은데 그것도 자기 멘탈을 봐가면서 중간중간 너무 끌어가지고 압력이 차지 않게 힘을 빼줘야 돼요. 그걸 못하면 모르는 사람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나랑 되게 가깝고 친하던 사람들이랑 다투고 한동안 마음을 되게 상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내 감정의 눈치를 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에 토성 역행 정지. 자, 알 표시가 없었다가 생기죠. 6월 5일 아침입니다. 6월 4일이랑 5일 사이인데 보병궁 25도에서 토성이 역행으로 접어들어요. 이게 잘 보시면 룰러십에다가 텀까지 얻은 보병궁 토성이다 보니까 역행 정지를 해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게 일단 아까 있던 어디예요? 알골 수성 순행 정지랑 지금 거의 파틸각으로 만나고 있어요. 파틸 사각을 맺고 있고 그리고 이 도수는 왠지 지난달 트랜짓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친숙하겠죠. 어딥니까? 자, 5월 16일 개기월식이 이뤄졌던 데가 여기 청갈궁 25도입니다. 그러니까 25, 26, 25로 지금 5월 16일, 6월 3일, 6월 5일에 벌어진 구조가 T크로스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그 청갈궁에서 벌어졌던 개기월식도 엄청 흉했거든요. 월식치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상도 많이 나고 되게 흉사도 많이 겪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또 알골 수성 순행 정지랑 이 토성이랑 만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나타난 두 주요 트랜짓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도 있지만 5월 16일에 벌어졌던 흉하던 개기월식까지 다시 끌어들여. 그러니까 그때 벌어졌던 사건이 다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3주 만에. 알골수성 순행 정지가 배경 설정이 좀 암담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토성 역행 정지도 그 각박하고 어두운 전망을 좀 이어봤습니다.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앞으로 한 4개월 좀 넘게 토성이 역행할 건데 그동안에 나의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저런 탐색이나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모든 행성의 그 역행처럼. 근데 그렇게 평소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애를 쓰게 되는 계기가 좋은 데서 시작하지 않고 좀 안 좋은 부분에서 시작할 수가 있죠. 부정적인 노선으로 틀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돈을 벌어보겠다. 남들보다 2배 더 투자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 뭐 좋아요. 돈 버는 게 나쁜 일이 아니지. 근데 벌려면 진취적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남들 잘 때
나는 좀 더 이제 그 금융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생각이 없어.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근데 점점 뭐 금리는 오르고 자산이 쫄아드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막 불안하거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쫓기듯이 없는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섣불리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혹은 내가 원래 뜻하던 분야의 취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차선책으로 나는 원래 가고 싶지 않았는데 별로 내키지 않던 분야에 어쩔 수 없이 지원서를 계속 넣으면서 기다리는 약간 좀 깝깝한 상황이면서 시작 자체가 약간 단추가 잘못 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진보적으로 뭔가 확장을 위해서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안에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쫓기듯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애는 써야 되고 하기는 싫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돼도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진행이 안 되면 또 불안하고 이게 되게 깝깝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토성 역행정지 6월 5일에 있고 나서 한동안은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한테. 내가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나? 그래도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계속 이제 도돌이표를 찍는 거예요. 뭐 하나 확실하게 좋은 게 없다 보니까 A로 할까 B로 할까 B를 했으면 뭐가 잘못하지 않았나 계속 이제 후회하고 깝깝하죠. 근데 딱 그런 구도입니다. 자, 그리고 5일 정도 후에 금성이 6월 10일에 오전입니다. 6월 10일 오전에 고래자리 알파성인 맹카르랑 금성이 만나요. 이번 초순에는 금성이 좀 깝깝한 별들이랑 만나죠. 자, 이때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쌓였던 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특히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 피부치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호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또 서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주 보니까 또 더 부딪혀. 뭐 이런 게 바로 피부치입니다. 그래서 뭐 돈도 별로 없고 직업이 별 볼 일 없다고 뭐 우쭐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또 증여나 상속 같은 걸로 많든 적든 재산 문제 관련으로는 거의 언제나 불만이 벌어지거든. 이런 게 또 쌓이거나 혹은 뭐 자식을 흉보거나 배우자 뒷담화를 하거나 이거는 못 참지. 그죠? 이렇게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이 가장 빠르게 등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서로의 자식이나 배우자를 욕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람 감정을 긁던 그런 것들이 참고 참다가 터지는 게 이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이런 어떤 오랫동안 쌓여왔던 서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좀 힘겨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안합니다, 유감입니다 이 정도로 끝내지가 않고 왜? 바로 전에 생긴 게 아니고 벌써 3년 전, 5년 전, 10년 전부터 쌓인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기에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중요하다 6월 초순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뭐 하나 편한 게 없죠. 저도 빨리 편한 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마음 놓고 놀러 갈 수 있게. 네, 어쨌든 무거운 건 무거운 거고 무거운 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그나마 좀 현명하게 우리한테 손해는 덜 되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2년 6월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